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I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정학 문제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관망하는 가운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그 외 피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은 오늘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블룸버그에서 AI 공포감 과도하다,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 이런 어떤 분석 기사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약간은 안도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달러화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달러 약세가 이제는 지정학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점,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자금이 나와서 아시아 쪽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또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시황에 대한 중요도는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졌다, 이런 분석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하단을 6,800, 상단을 7,000으로 두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는 뭐 거의 제자리였잖아요. 뭐 소폭 오르긴 했지만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른 게 0.14%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한국 관련 지표는 좀 빠졌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관련된 지수는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밀린 거고, 그 외에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11개 중에서 4개 오르고 7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 기술주, 뭐 산업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필수 소비재, 에너지, 소재 이런 것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하락한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이슈들을 보면 우선 그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강세장이 멈추고 좀 히스테리적 그런 이제 과밀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을 했고요. 또 CT에서도 AI 혁신에 따른 혼란, 이게 도대체 좋은 거 같긴 한데 여기에 따른 피해 산업이 분명히 있다, 이런 쪽에 자꾸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집중하도록 상황 자체가 그런 쪽으로 유발하고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AI 피해주에 대한 어떤 하락, 매도세, 이거 좀 과도하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 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잠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가 주춤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달러가 좀 약세 보일 때 주식시장에 좀 편안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늘 이란 관련해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결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란 관련해서 또 이제 대만,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중국과의 어떤 긴장감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가능한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해석이 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어떤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그 헤지 펀드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자금이 아시아 증시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근데 그 아시아 증시가 올라가는 게 매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매도 쳤던 걸 이제 매수하는 거 돌리는 게 하나가 있고 신규 매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공매도 청산 비율보다 신규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뭐 쇼커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길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냥 아예 작정하고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가 더 강해서 아시아 증시의 어떤 강세가 일시적이진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이제 오늘은 나왔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AI 공포, 이런 것들 매수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피해가 우려되긴 하는데 그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업종, 예를 들면 뭐 자산 관리라든가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라든가 물류회사, 이게 없어지진 않는다. 없어지지도 않는데 마치 없어질 것 같은 공포감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운송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17개가 모두 급락했었는데 다음날 그중 13개가 반등을 했고 오늘도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AI가 최근에 구축되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뭐 실적의 변화가 있다든가 AI에 대한 어떤 채택 일정에 큰 변화가 있다든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수정이 없는데 주가만 괜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만 해도 최근에 실적 전망이
이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전망은 시장 전체 수익 전망보다 더 위에 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5% 이익이 증가될 거야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실적이 더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빠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점에 이 급락, 이 매도 공세가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ETF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최근에도 그냥 더 빠지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어떤 운송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갔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갔어요. 예,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제외하고는 이제 같이 빠졌던 다른 업종들은 이제 조금씩 매수가 붙어서 이제 반등하고 있어서 관련된 충격도 좀 피크 지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 이런 것들도 일부는 나왔습니다. 예, 주요 종목 보면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뭐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이제 브로드컴이 올라간 건 지금 인도에서 AI 서밋이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타하고 이제 제휴를 하고 메타에서 엔비디아 칩을 더 많이 구매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서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 외에서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존이 올라왔잖아요. 그 아마존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9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다가 오늘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의미가 좀 있다. 이게 이 관련된 매도가 피크를 지났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잠시 또 이제 표로 보여드릴 거고 오른 종목은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좀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불황이면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크루즈 종목들도 오르고 항공주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주 올라간 거는 이게 비싼 좌석 비율을 높였대요. 예, 고가의 좌석 비율을 높여서 그것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가를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됐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존 주가는 최근에 계속 하락했거든요. 예, 9일 연속 하락을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시가총액이 4,500억 달러가 줄어들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관련된 종목군 이제 아마존도 시장에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으로도 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일부가 오늘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매도가 정점 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참 때리다가 또 쉬었다가 또 때리는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도감을 갖게 됐고 이게 오늘 지수가 플러스 내는데 이제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도 이제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돈을 되게 많이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6,600억 달러 정도 보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8천억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내년에 8천억 달러 투자 못한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쏟아붓고 나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오히려 줄어들지도 몰라. 상황 봐서 투자 과잉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일부 기업들에는 물러나서 저 정도 투자가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면 그대로 이제 내년도까지 이어질지 아니면은 좀 후퇴될지 이거는 상황 봐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일정상으로는 올해 6,600억 달러, 내년도에는 거의 8천억 달러까지 투자가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뭐 그 엔비디아나 다음에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는 내년도까지는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는데 이런 기대는 가져볼 만하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저 정도 집행이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분석도 최근에 일부는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증시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세금이 이제 환급될 때가 되어 가거든요. 근데 환급이 될 때쯤 되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급받은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금이 올해 역대급으로 환급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본다라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거고 그 들어온 돈으로 이제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뭐 결국엔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2월이 전통적으로 이번 주까지가 좀 시장이 좀 주춤거리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주춤거리는 경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 투자자들이 옥석을 가리게 되고 그 옥석을 가리게 되는 국면에서는 이제 일단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가리는 기간 동안에는 좀 이제 관망하잖아요. 그런 관망하는 흐름이 나오게 돼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신중한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뭐 약간 AI 핑계 있고 이런저런 핑계가 있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좀 신중한 구간이라서 뭐 최근에 주식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한 걸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자, 좀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AI 피해라고 분류가 되는 여러 업종이 있었잖아요. 소프트웨어, 부동산, 물류 관련된 종목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일부 업종은 좀 반등했다라는 점, 이건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그리고 자금이 미국에서 나와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뭐 기사에서는 아시아, 신흥시장, EU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쪽 시황보다는 아시아 시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증시 개장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메인 재료가 뭐가 될 거냐. 근데 우리 증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달러 약세,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등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달러화의 어떤 약세가 좀 주춤거리고 있고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눌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오늘 밤에 이제 미증시 돌아갈 때 영향을 우리 증시는 내일 받을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최근에 워낙 특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주식 시장 대비 이제 그 세계 증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미국이 그 범위 안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례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약한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AI 관련된 대형주들이 눌리고 있는 것들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오락가락하는 정책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좀 자제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고 또 정책을 어느 날 갑자기 또 바꿔버릴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고 있고 중간 선거 앞두고 대기업들을 압박하는 공약들이 막 나올 것 같다. 뭐 트럼프가 최근에 카드사 이자 상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연초 출발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미국보다는 뭐 아시아라든가 다른 나라 주식시장 보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게 계속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따뜻한 바람 불면 이제 미국도 반등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흐름이 이렇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구독하기가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꼭 좀 이제 구독하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